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2월 23일. 네, 곧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분이 오시네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완전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역시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크리스마스 말고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저희가 매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자기 신뢰의 힘이라는 책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또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네네. 저자는 랄프 waldo 에머슨. 아마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문학의 그 정신적 기둥을 세운 사상가이고 산문가이고 시인이고 또 목사로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몇 번 봤었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참 힘이 되는 책? 예, 힘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오늘 함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게 글들이 그렇게 길진 않고요. 짤막하게 이렇게 한 장 정도씩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네. 글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이렇게 무게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그 25페이지 제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페이지의 그 제목이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네. 예, 홀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홀로 설 생각을 하면 때로 이렇게 부들부들 약간 떨리기도 하고 네, 내가 어떻게 맞아요. 홀로 서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관습일랑 창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빛을 되찾아주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에 길이 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이 글 보시면서 어떠세요? 버드나무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예. 버드나무? 미국 은근들 분이신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혼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교류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예, 예, 가지고, 예. 나답게 살아가라라는 예.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참,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1장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되게 어찌 보면 되게 강한 어조이신 거예요. 너무 좀 센 느낌? 오, 되게 세시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세운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 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네네네. 책이. 예, 예. 그러니까 개척자의 예, 느낌, 예. 혁명가의 예, 느낌?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었는데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자기 생각, 그다음 자기 확신, 그다음에 자기를 잘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서 네. 되게 멋지다라는 네. 느낌 들었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쉽게 해요. 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신뢰한다. 이 네. 이야기는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바들바들 떨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정말 맞을까라고 네. 이렇게 신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이분은 자기가 그 한 말에 대해서 네. 신뢰하고 믿어라. 네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의존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어떤 이렇게 뭐 에고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맞아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나 자신에 자신. 대한 그 맞아요. 신뢰를 하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저 하잖아요. 옛날에 네. 한동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그때 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아, 저는 그런 말은 사실은 잘 사용하지는 않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딱히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신뢰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예. 이분은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네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그리고 내일 또 정확하게 표현해라. 비록 어저께 한 말하고 다를지라도 예. 괜찮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말 보면서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조금 네. 더 자신감이 붙게 예. 만들어지는 용기를 주는 책, 그런 느낌 예.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예. 내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좀 누군가가 내 삶을 도와주고 내 삶을 좀 대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살다가 지치거나 힘들면 누가 좀 내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삶을 좀 맞아요.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내 건 내가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말고 안 되는구나. 다시 손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다 보면 또 이제 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지치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또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다가 에라, 안 도와주시는구나? 또 가면 또 되고. 털고 가고. 그럼 맞아요. 예.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혹시 네네. 요 전에 보시면서 이렇게 네.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신에게 정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내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바통을 주지 말고 내 생각대로, 그다음 내 느낌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나아가라. 그러나 이게 약간 어째 보면 이제 독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나도 이런데 나도 가능해. 그럼 저 사람도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은 이제 부족한 한 사람이 만나서 뭐 부부가 된다 그러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면 평생 부족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가 나를 채워야지라고만 하지. 서로 채워달라 그러고. 네, 맞아요. 채워줄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며. 그죠? 그게 아니라 서로 정말 완벽하게 나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져지고 또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나 능력도 세워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네. 홀로 서야 한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네.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네. 그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당당하신 분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허리를 다치셔서 바깥 네. 출입이 이제 잘 안 되시고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네네. 이게 맘대로 이게 행동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만에 엄마를 이렇게 뵈러 갔더니 네. 엄마가 너무 어린애처럼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해외에 살다가 이번에 이제 간만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를 보고 이제 엄마를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엄마가 서울에 있는 동안 계속 전화해서 좀 빨리 와서 나 좀 나 좀 도와달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엄마한테 뭐라뇨?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요. 네. 그거 우리 유아 책에 나오는데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 나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 그렇게 살아야 돼. 암만 자식들이랑 같이 살아도 그 자식들이 엄마의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언니 자꾸만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어디 갈 때 같이 가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네. 엄마 지금 그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활동을 끊어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다시 갔냐 그랬더니 못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데려다 주니까 못 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가르쳐 줘도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암만 다 알려드려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없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뭐 나이가 어리던 뭐 이렇게 나이가 들던 정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정말 내가 꼼짝도 못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 혼자서도 잘해요. 맞아요. 이거 해야 되고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하고 그다음에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네, 맞아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6페이지에 그대 안의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네. 여기서도 보면 뭐 네. 시인이나 뭐 현자가 네.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그 빛을 찾는 대신에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라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반짝반짝 그 빛나는 불빛을 알아보고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네, 맞아요. 쓸데없는 생각일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많이 그렇게 저도 하세요? 네, 많이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전혀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께 의존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무시해 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이렇게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게 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맞아요. 항상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느꼈던 것인데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천재들은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얼핏 봤는데 거기에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제가 그래도 뭐 학창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막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러는데 나왔던 강사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공감을 일으킨 거예요. 네. 우린 보면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힘든 일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그걸 미화시켜서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학창 네. 시절이 너무 고달팠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보면서 딱 그런 거죠. 이렇게 천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그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야기를 딱 하는 거. 네. 왜 요즘에 그 82년생 김지영, 네네. 네, 그것도 보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글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앞에 이렇게 화면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공감을 일으키잖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 그다음에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그것이 참 보면은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네. 그게 보면은 어떤 천재성 네. 그대 안에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네, 맞아요. 예, 제가 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썼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고학력의 차상이겠지. 네.
네, 구황역 차상위계층. 네,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이제 막 웃는데 네. 이제 그게 현실이었는데 네, 그 글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 왜 공감을 할까? 네. 다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아는 이야기고 자기네 삶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막상 그거를 말로 하지 안 않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네. 아, 이게 내 상황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네. 이거는 글로 좀 남겨놔야 되겠어 해서 글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걸 보면서 네. 다들 그랬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글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저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예. 그걸 이제 그렇게 명쾌하게 딱 표현해 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움? 근데 반갑기도 하고 좀 약간 우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네. 맴돌았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아 이거는 글로 한번 써놔야 되겠어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해서 딱 펼쳐놓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네,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뭐 배웠어도 네. 배웠다고 뭐 그거다 본전 뽑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뭐래도 하면서 그래서 저 이제 그 예를 들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그런 저 논 적 없거든요. 억울하죠, 사실. 저 열심히 네. 살았거든요. 네.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차상위 계층. 근데 그거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대단히 부자로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꼭 뭐 네가 배운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불편하셨군요. 아니 네. 그래서 네.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놀았나? 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저도 공부하면서 뭐 누구한테 돈 달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다시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이런 삶의 이제 연속이었던 건데 네.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좋아서 그렇게 했으면 항상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냥 그거를 뭐 자족함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것만이 맞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내가 어떤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은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는 뭐 대단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저는 좀 약간 그런 바람?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약간 그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기사 중에서 40대 실직률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 노후 일자리들은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노후 일자리가 뭐 좋은 일자리냐고. 뭐 그렇진 않죠. 뭐 그래도 40대들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살 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약이라는 거를 제가 저희 집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청약. 그래서 청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택 청약? 주택 청약.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뭐라 그러더라? 무슨 점수가 있어요. 예, 예, 청약 가점제인가? 예. 택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 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 미혼이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싱글이기 보면서 때문에 해당도 안 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임대주택 새로 짓는 거 저는 그런 거에다가는 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고 아예 그냥 점수 자체에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보고 예, 예. 되게 좀 그러니까 뭐 우픈 느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 제가 그 생각해서 신문고에 올려봐야 되나? 올렸는데 그거 청와대 게시판에도 어떤 비혼 여성이 싱글 네네. 여성이 나는 그렇게 올렸어요? 해서 예, 집을 네. 그거 청약주택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점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집을 신청을 해도 이게 당첨될 수가 없어요. 당첨될 수가 예. 없다. 그러니까 이 좀 기준을 바꿔달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니까 뭐 4인 가족 기준의 어떤 그런 모든 네네네, 그 맞아요. 제도들을 예.
요즘에는 뭐 1, 2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걸로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우픈 현실 같은 거죠. 예.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겠죠. 사람들이 뭐 저만 생각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잡아내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놀랍다. 그게 천재인 거지. 그렇죠. 그게 천재인 거고 그게 천재는 천재인 자기 거예요. 확신이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맞아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천재일 수도 있겠구나. 또라이일 수도 있겠지만. 에머슨이 하는 얘기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삶에 이렇게 어떤 문제라고 네네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거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다 못 보는데 누군가가 뭔가 그 동일한 거에서 그냥 보고서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다라고 네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잡아낸 걸 보면서 이렇게 잡아내는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그 천재의 작품을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내는 것들. 그렇죠. 예. 피카소의 그림처럼. 그렇죠. 예. 피카소의 그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저건 나도 그리겠다라는 생각.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항상 느끼는 게 그런데 그분은 거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렸고 여기는 그냥 생각만 한 거죠. 한 거죠. 사실 뭐 우리나 다들 그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한 번씩 그 야누스의 얼굴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는 했고 나는 생각만 했고 차이인 거죠. 그런 그림도 봤다. 이렇게 뭐 대단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물방울 막 쫙 네네 맞아요. 거. 네. 저게 그림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거, 봤던 네, 건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고 않았죠. 맞아요. 그분은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대로 잡아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재와 뭐라 그러죠? 범인이라 그래야죠. 예, 범인의 존재는 차이가, 아니니까. 천재와 범인의 차이가 똑같이 보는데 그 본 거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천재가 됩시다. 예. 여기 이 에머스 얘기한 것처럼 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 말고 무시해 버린다. 근데 그러지 말라. 예. 스스로 무시해 버렸던 신의 생각이 천재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예리하게 네. 삶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내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그렇죠. 네. 남의 거 앞만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옆에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하는 글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 참 비유가 재밌어요. 그죠? 네. 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솟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앞만 쳐다봐봤자 그것이 나한테 힘을 주지는 않는다. 나의 맞아요. 힘은 어디에서 솟는다? 나의 나한테서. 내면으로부터 그쵸. 솟아난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밌어요, 표현이 진짜. 예, 네. 그렇죠. 예. 또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네.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보였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를 계속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요. 우리 바로 전에 읽었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바깥에 뭔가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나를 주도하는 것도,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자. 저는 보면서 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누가 스트레스를 주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받죠. 내가 주고 내가 받는 내가 거예요. 주고 내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나한테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네, 맞아요. 가장 큰 건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이없음. 이런 어이없음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쉽지 않죠. 그쵸?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좀 파악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나구나. 맞아요. 예, 그거가 발견이 되니까 그렇구나.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막 이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판단이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예.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발생하도록, 발현하도록 이제 동기 자극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자꾸 스트레스가 발현이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역동을 살펴보면 내가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분야에서 나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저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우리를 많이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죠. 예, 근데 그것도 내가 받는 거,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저기를 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요인을 찾아보면 되게 효과적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발현이 된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나의 가장 약점이다. 혹은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 그 위대한 영혼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네. 30페이지에 어리석은 일관성은 편협한 정신에서 비롯된 헛개비와 같다. 소심한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나 이런 헛개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대한 영혼에게 어리석은 일관성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에 얽매이느니 벽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생각한 것은 오늘 분명히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오늘 한 말과 모순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오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고? 오해를 받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나 오해를 받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일관성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저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갈등이 되고 네. 일관성이 없네. 그러면서 이게 그럼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보면 네. 생각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생각이 바뀌죠. 네, 생각도 바뀌고 뭐 보는 시야도 바뀌고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일관성을 들이대면 네. 오히려 이게 일관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경직되고 제대로 네.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 일관성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난히 일관성을 따지고 어떤 부분에는 내 편한 대로 하고 뭐 막 이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일관성에 얽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딱 보면서 그러네. 오늘 생각한 건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인데 내일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네. 오늘은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고. 네. 근데 내일 보니까 어제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좀 이렇게 좀 뒤집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못
이게 이제 저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리석은 일관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일관성. 예. 일관성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가치나 목표는 우리가 항상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고 뭐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도 아이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일관성은 되게 왜냐하면 이제 일관성 없는 부모 밑에서 크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사나워. 정신 사나운 거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조현병 확률이 커요. 왜냐면 이제 어떨 땐 부모가 이러고 어떨 땐 부모가 이러면 애가 미치죠. 왜냐면 어떨 때 이러고 이거를 모르니까. 그럼 애는 무작정 이제 무차별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은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융통성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오판할 수도 있고 오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일관성인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관성. 그렇죠. 그게 좋네요. 일관성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일관성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리고 나아가다가 이게 오판이네라고 판단이 들면 내가 그렇죠.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그 사람의 일관성이네요. 잘못된 걸 발견하면 바꾼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했네요 라고,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도 뭐 인정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이제 인정하기 싫은 이유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관성. 어리석은 일관성이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뒤집으면 내가 정말 좀 모양이 빠진다. 호떡집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관성이죠. 예.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라면은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일관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네네. 생각이 드네요. 예. 선생님 또 보시면서 네네. 1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의 어떤 순간에도 장미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미의 본성은 어느 순간에나 한결같이 만족을 느끼고 자연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장미가 피겠죠.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교화가 장미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장미가 10월에 펴요. 저희는 축제가 원래는 봄에 피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미친 장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10월에 저희는 장미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때 날씨와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맞았기 때문에 아이가 핀 거잖아요. 그 아이는 만족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과거에 이랬는데 후회돼, 혹은 나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재를 살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만 바라보는,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만 묶여있는, 이러면 우리들이 제대로 나 자신으로 이제 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네. 때가 맞으면 아무 때라도 또 장미도 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조건이 맞으니까 핀 거네요. 그렇죠. 미친 장미라고 저희가 부르긴 했지만 맞았으니까 폈겠죠. 그렇죠. 그 조건이 안 맞았으면은 안 폈겠죠. 그러니까요. 벚꽃도 보면 밑에서 밑지방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법칙이 아니죠. 너는 밑지방에서부터 올라와라라는 게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법칙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였냐면,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의 거인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거나 고통 속에 있으면 장소를 바꾸면, 혹은 내가 사람을 바꾸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택도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 거인이 사실은 원래는 어린아이 애기였겠죠. 애기였는데 이 아이를 다뤄주지 않으니까 점점 이 아이가 커져버린 거예요. 거인이 되어버린 거죠. 아기 때는 사실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그러면 애가 달래졌는데 거인이 되니까는 도대체 그 아이의 식욕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아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그런데
어디를 가든 똑같다.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나 자신과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네네,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그렇죠. 자기한테 좀 물어보고 물어봐주고. 확인하도록 하고. 네, 그렇죠. 그게 네.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더 있으세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 인간이 세계의 주인공인 이유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는 빛을 내는 것도 있고 빛을 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리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달이나 별에 그 빛에 반사되어서 나온다라고 과학에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별들은, 그리고 지구조차도 별이잖아요. 네. 이것들은 다 자기의 빛을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빛을 발현한다. 근데 그게 스스로 빛을 발현하진 않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그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래요. 뭐죠? 행성, 달, 별, 달,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일들, 상황들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의 빛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어요. 드는 생각은, 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빛을 내든 말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생각이. 그죠. 우리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해요. 저는요, 지금 아무도 없는 무인도 혹은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고, 나 자신이 왜 힘든지도 전혀 모를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인은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그곳에서는 내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우선. 근데 단순히 안 부딪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저는 자연만물과도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세상은 다 연결되어 어떻게 있으니까. 보면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고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립시키니까. 그렇죠. 히코모리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살펴주고 자신을 돌봐줘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본래적인 빛에서 빛 속에서 반짝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연결 가운데 있을 때 반사돼서 내 삶이 빛나는 거지 혼자 있을 때 별로 의미가 빛이 안 나죠. 없네. 그렇죠. 네. 반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 반사가 좋은 반사일 수도 있고 나쁜 반사일 수도 있지만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빛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홀로 그렇지만 또한 함께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더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장에